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7월 6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황호영 기자입니다. 월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인데요. 먼저 한 분 오셨고 한 분은 오고 계십니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와 서울에서 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일단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한 다음에 그 전일빌딩 245에서 선거 출마 선언하는데요. 이 장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죠. 예. 이게 아마 광주에서 먼저 출마 선언하는 게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먼저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이슈들 지금 제시된 이슈들을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게 약간 이례적인 그렇죠. 형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 마련인데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인 곳.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은 이제 지역구도 서울이니까 사실 이제 서울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 아직 하진 않았지만 호남을 십수 차례 이상 찾으면서 그렇죠.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다른 이제 후보인 송영길 후보도 이제 호남에서의 강점을 출마해서 주요한 경쟁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제 호남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스케줄을 잡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이제 그 광주에 그 메가 프로젝트 입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공항 부지 근처 말씀하시는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일 빌딩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김민석 의원의 그 칼라 광주에서 굳이 해야 한다면 거기서 하는 게 더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지금 현재의 칼라나 노선을 보여주는데 적합했던 장소이긴 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그것으로 인한 서남권 반도체 투자 입지죠. 거기에서 그렇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그런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일 빌딩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 누구라도 사실 이제 가서 해도 이제 크게 어색함이나 무리가 없는 장소이긴 하죠. 그러니까 5.18이라든지 호남을 생각하는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단지에 대한 이제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이제 대표의 과제가 그걸 잘 뒷받침하는 거다. 어저께 이제 당청 협의회도 열리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오늘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정청래 전 대표는 그의 대척점에 서 있다 할까요? 어쨌거나 4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5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영남을 동시에 찾았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정통성을 부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건 매우 일관됩니다. 어제 이런 메시지 나왔습니다. 누가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성을 드러내는 행보인데요. 이것 또한 그 이슈를 주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낙후된 모습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유능한 정당, 한 번도 산업화 민주화의 대립 구도 속에서 없었던 우리가 프로젝트로 넘어간다. 전환기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통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선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1인 1표제라든지 보안수사권은 사실
이게 이제 한 단계 넘어간 챕터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의견이 이제 일치하는 상황이고 1인 투표제는 지금 아무도 흔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선명성이 누가 더 목소리를 크게 냈냐 뭐 이런 건데 이걸로 지금 전당대회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청래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선명성이라든지 뭐 피하 구별, 네. 피하 식별 이런 거를 통한 전선 뭐 이런 이제 방향성들로 계속 이제 정치를 돌파해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당 대표는 이제 창이 아니라 그릇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대변되는 말하자면 이 여당 대표의 적격성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행보들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거의 모든 행보가 뭐 주말 지나고 나면 또 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무슨 글을 올렸다든지 어디를 갔다든지 DJ 관련된 어디를 갔다든지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행보가 이 부분에만 방점이 찍히니까 과거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소모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장 강조한 이슈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1표라든가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고 본다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을 이거 의도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이렇게 뒷받침하겠다라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는 발신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뭐 의도적인 전략인지는 뭐 예를 들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의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게 전략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요 민주당 당직자들이 다 정청래 대표 시절에 임명된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며칠이 지나서 이제 뭐 위원회도 꾸리고 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점에 서 있는 건데 대통령이 내고 있는 속도감에 비해서 당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호응 정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그런 것까지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좀 연결이 돼서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이거 자체를 부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시사방송에 질문으로 등장했다라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긋고 있는 노선이 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긋고 있는 노선은 말하자면 지금 3명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포지션인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를 지지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이제 집권 2년 차로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인가 이건 맞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근본적 의문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서 강스타 강수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뭐 대장이 등극하셨다는 무슨 대장입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용역 철거반의 대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SBS는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요? 몹쓸 방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대장입니까? 전 10장 정도. 이거 더 이상한데요. 건설 현장의 용어입니다. 제가 10장의 대장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전 총리죠. 김민석 의원 출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정청래 의원 정청래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슈를 넘어가기 전에요. 벌써 1000분이 넘어. 강수영 변호사 온 다음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김한 기자님 우리가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그 대화를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고민이 왔냐면 아들이 중3인데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속상해요. 이런 고민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데도 안 온다면
예전에 안 했던 부분에 그 만회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하. 중1, 중2 때 공부를 안 했다. 예. 그럼 중1, 중2 때 수학이나 영어를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3 진도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앞에 게 모르는 채로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회가 안 되는 거죠. 일타 강사 갑자기 등장입니다. 진지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거부터 점검해 보시라.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거 공부했습니다. 아, 진짜요? 중학생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요새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 학년별 시험지를 다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 1학년 기말고사, 2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뽑아서 예. 정답지까지 같이 올려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런 접근에 맞습니다. 접근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역시 중학생 학부모답습니다. 네. 예. 시험 때 되면 그것만 이제 뽑아요.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그 커뮤니티를 달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이거를 가지고 올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고관층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인물이실 수도 있어요. 이상호라는 정청래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 이상호 씨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어떤 발언을 비판했냐면 강훈식 실장이 지난 3일에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중도층을 품기 위해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중도를 지향하는 제3의 길 듣기는 좋다. 하지만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3의 길이라 말하고 이현주 같은 류와 더 크게 함께하자는 의미임을 권리당원들은 다 안다. 이는 통합이 아닌 기회주의적 협잡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기에 참석하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미키루크가 뭐라고 얘기하던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게 SNS에서는 알겠는데 대중 추수적인 포퓰리스트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거 알겠는데 네네. 이게 뉴스의 밸류로 따지면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와서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메인 뉴스고 맞습니다. 미키루크는 예를 들면 뭐 굳이 과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사모 활동 이력 노사모의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보에서 과연 이분의 발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참고할 만한 어떤 코멘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모든 장사미사들이 자기 SNS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제가 읽어봤어요. 오늘 여러 방송들에서 나오길래. 근데 이제 뭐 사실 알맹이가 없는 그냥 인상비평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원이 지금 아니긴 하지만 의원 워크숍에서 비서실장이 와서 강연을 하는 형식 자체가 뭐 저는 이렇게 아주 뭐 매번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참석은 매번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노선을 지금 얘기한 게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왜냐하면 의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판단을 할 때 어쨌든 지금 2년차, 3년차에 집권 여당이 어떤 노선을 가야 되는가에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런 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는 굉장히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키루크라고 이야기한 이상호 씨는 이상호 기자하고는 다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가져왔냐면 실제로 친명계 의원이죠. 최은일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제3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여서 자신들이 계승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까지 부정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낡은 이념 대립을 넘어선 통합과 실용의 정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김한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1인 1표제 같은 이미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슈 말고
본격적으로 좀 노선 투쟁이라든가 노선과 관련된 논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전망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3의 길이 그 90년대에 이제 학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중시하는 복지주의, 그다음에 전통적 좌파 관점에서의 탈피, 그다음에 뭐 중도나 실용 노선으로의 전환, 그리고 뭐 선거 연합을 포함한 어쨌든 선거 전략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노선인 거잖아요. 네. 뭐 그 노선이 지금 뭐 30년 전에 주창된 흐름이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굉장히 젊은 인물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74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50년대 생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때 이제 영국노동당이 그거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집권 황금기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정적인 어떤 노선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 그때 이제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랜저맨을 겨냥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썼더라고요. 그게 그랜저맨. 이제 예. 토니 블레어, 제가 그 차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영국에서 상징적인 어떤 이제 그 차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포드 차인데요. 네, 네,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4050 중산층을 겨냥한, 그러니까 도시 중산층들을 겨냥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어떤 쟁점들에서의 입장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강훈식 부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세대의 지지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6.3 지방선거 이후에 2030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해법을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정당의 어떤 지금 우선순위라든지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의 재배열과 재배치를 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청와대의 입장인 거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강성 변호사님.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흥미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보통 이제 노선 투쟁이나 뭐 당내 갈등이나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든 정무수석이 됐든 대통령 측 인사가 어떤 발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내의 현역 의원이 반박을 하고 네.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거나 갈등이 노출되는 게 보통 그건 세력 다툼 내지는 당내 갈등을 평가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느끼겠지만은 항상 외부의 농객이라든지 뭐 미디어의 뉴미디어의 어떤 누구 패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반박을 갖다가 하나의 세력 대 세력의 그 싸움으로 이렇게 판을 좀 키워가지고 마치 당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블러핑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건 좀 가려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지자들 중에 지금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은 과도하게 진짜 뭐 쌍욕 섞어가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신데 그분들 중에 골라가지고 제일 과격해 보이고 제일 험악해 보이는 거 하나 골라서 뭐 이분이 예전에 노사모에서 뭐 했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정청래 쪽 지지자분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위험성도 좀 보이고 예. 반대로 유이재명 계열이나 뭐 이런 사람 중에서도 말 험하게 하는 사람 누구 찝어가지고 유이재명 수준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당 정치나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의 수기가 다 붕괴돼 버리고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SNS나 이런 거에서 나온 이야기들 혹은 과거 이야기들 다 끄집어내서 세력 다툼의 어떤 양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호 씨라는 분이 예전에야 뭐 필명도 있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 아직까지도 최측근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던데 그러나 공론장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이즈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예.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메시지도 사실 새로운 메시지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대통령이 강조해 왔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길을 갔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길을 갔었습니다. 예. 근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하이도를 방문해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행동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선명성, 내 당원들만 내 기존 지지층만 결속시키는 그리고 여기를 흔들고 뭔가 여기를 갖다가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다 외부의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수사학적 아주 그 자기 편만 결속시키는 그런 기술을 당내에서도 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